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처럼 분양가 싼 곳에 청약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의 대가들을 보면은 이 싸게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네 번째 사부님 존 템플턴 경을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IMF 때 투자를 했답니다. 이분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곳이 어디냐,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 주식이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존 템플턴은. 그런데 어떻게 투자했을까요? 1,000원 미만의 주식을 분산으로 쫙 나눠서 샀답니다. 싼 주식만 산 거죠.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일부는 상장 폐지당했고 일부는 뭐 별로 수익이 별로 안 났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급등한 주식들이 많아가지고 몇 배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이 올라있는 이 부동산도 사면은 물론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치가 좋으니까 많이 올랐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하락기에 이렇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동산은 너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떨어지는 이 하락에서 이거를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너무 비싼 그런 부동산보다는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검단 신도시처럼 이렇게 분양가가 싼 아파트를 청약을 하면은 떨어지는 것도 별로 많이 안 떨어지고 하방 경직이 있어서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래, 지금 막 이렇게 뭐 방송에서 뭐 난리 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 한 채 갖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채 갖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이 부동산 고수들을 보면은 한 집만 달랑 갖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이 초보자는 한 집 갖고도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왜 저 부동산 고수들은 집이 여러 채면은 이게 폭락을 하면은 이게 레버리지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 한 채 갖고도 막 난리 치는데. 이 부동산 고수들은 상승장도 겪어봤고 하락장도 겪어봤고 상승장도 겪어봤고 하락장도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살 때 이걸 하락장을 생각 안 하고 샀겠습니까?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 거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는 한 채 사갖고도 불안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몇 배로 힘들죠. 근데도 이분은 자기 계획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인이는 좀 더 공부를 해야지 이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의 투자법 중에 왜 싼 걸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가장 값싸게 매입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면 가장 값싸게 매입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던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면 이미 시작부터 차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강남 빌딩 부자 약사 J씨 60세.
최고의 투자는 가장 값싸게 매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가치 투자를 강조할 때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 투자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보다 쌀 때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1달러 지폐를 40센트에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예의가 아니다. 우량 매물을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하려는 가치 투자가 대세로 자리한 지 이미 오래다. 원리는 IMF 외환위기 시절 1997년, 가까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8년으로 가치 투자가 절정의 빛을 발했다. 그 시절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여파로 이른바 값싼 매물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다. 이때 값싼 매물은 급매물, 공매물, 부실채권 매물, 대물 변제 매물, 미분양 할인 매물 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이름으로 투자자를 기다렸다. 만일 현명한 투자자라면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가치 투자를 실현했듯이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도 가치 투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값싸게 매입하는 가치 투자자야말로 최고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 최고의 재테크 노하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초보자들은 집 한 채 사놓은 거 무서워가지고 집어 던질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위기와 기회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고 이 부자들은 그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초보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샀다가 뭐 올라간다고 좋다고 했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언제 집어 던질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량 부동산을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값싸게 매입하길 원하는 J씨. 앞서 인터뷰한 J씨는 부동산 업계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유명 인사다. 특히 강남권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중개업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명성이 자자하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그의 직업은 약사다. 물론 속내를 살펴보면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시행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와의 첫 만남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될 만큼 강렬했다. 소문만으로만 들어왔던 고수를 가까이에서 바라본 경이감이라고 할까? J씨에게 부동산은 부를 안겨준 너무나도 고맙고 확실한 투자 대상이었다. 사실 부동산 투자의 문의안이었던 그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독특한 투자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내세운 제1의 투자 원칙은 우량 부동산을 시세보다 20-30% 이상 값싸게 매입하는 것이었다. 특히 사업체의 부도 처리나 건물주의 급박한 자금 사정상 소리소문 없이 급매물로 나온 강남의 유지 빌딩은 그가 선호하는 최고의 먹잇감이었다. 물론 이런 그의 독특한 투자 원칙은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졌고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동산 업계의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J씨는 지난 16년간 3번의 매입 과정을 통해 1천억 원대 빌딩 부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우선 2003년 2월 상속인들의 재산 분배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급매물로 나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로변 소재 4층 규모의 근린상가 빌딩, 일반 상업지역 토지
337평방미터 102평, 건물 1454평방미터 440평을 당시 정상 시세인 50억 원에서 무려 30%나 할인된 35억 원에 매입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2019년 현재 이 빌딩의 호가 시세는 200억 원에 이른다. 만일 호가 시세대로 매각을 실행된다고 가정한다면 금매로 매입한 지 16년 만에 무려 471% 세전 투자 수익률, 세전 양도차익 165억 원을 달성하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투자 수익이 아닐 수 없다. J씨는 다시 2006년 7월 건물주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떠나게 되면서 급매물로 내놓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로변에 소재한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 363평방미터 110평, 건물 981평방미터 297평을 그 당시에 정상 시세인 120억 원에서 25% 할인된 90억 원에 매입했다.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에 중도금 정상 과정 없이 잔금을 모두 일시불로 지급해달라는 매도자의 측의 대금 지급 조건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할인받은 금액이었다. 물론 그의 경우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유휴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때 모그룹이 청담동 일대 부동산을 대거 매집하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 빌딩을 280억 원, 토지 가격 환산 기준으로 3.3평방미터당 2억 5천만 원 선에 사고 싶다는 매수 희망자가 등장한 적도 있었다. 2019년 현재 이 빌딩은 330억 원을 호가한다. 위기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만의 투자 원칙. 한편 J씨 이런 투자 행태는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도 빛을 발했다. 그는 이 시기를 우량 매물을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대로변에 소재한 5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일반 상업지역 토지 512평방미터 155평, 건물 2952평방미터 893평을 그 당시 정상 시세인 320억 원에서 33% 할인된 215억 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은 모기업이 사옥으로 사용하던 중 경영난으로 도산 직전까지 내몰리면서 암암리의 급매물로 나온 물건이었다. 2019년 현재 이 빌딩 호가 시세는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가격 수준을 감안해 무려 550억 원에 다른다. 만일 호가 시세대로 매각을 실행한다고 가정한다면 J씨는 이 빌딩을 금매로 매입한 지 11년 만에 무려 156%의 세전 투자 수익률, 세전 양도차익 335억 원을 달성하게 된다. J가 위 사례들처럼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나름 자신만의 독특한 투자 원칙, 즉 최고의 투자는 값싸게 매입하는 것이다 라는 이른바 안전마진 개념의 가치 투자 원칙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다. 이 부동산 책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주식 투자에도 대비해서 주식 투자에 적용해도 가능한 투자법입니다. 저도 이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막 올라가니까 바닥 다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여기 사요. 사는데 막 계속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어 던져요. 근데 다시 올라가니까 또 사요, 여기서. 그러면 또 사자마자 떨어져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게 머피 법칙이라고. 이래서 초보자가 여기서 깡통을 차고 막 그 사람 환장하는 거죠. 한강으로 가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싸게 사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 하락했는데 우량한 회사예요. 이렇게 장기간 하락했다 장기간 바닥 다지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SK 하이닉스도 옛날에 금융위기 때 5천원밖에 안 했죠. 이렇게 장기간 켰어요. 현대건설도 장기간 하락해서 바닥을 낀지 10년이 넘었죠. 이런 회사들이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날아가죠.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게 HMM이라는 회사죠.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 HMM이 해상 운송 우리나라 1위죠. 그러니까 장기간 이렇게 하락해서 횡보를 장기간 한 다음에 날아가니까 많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뭐 10배, 20배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사면은 여기서 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많이 안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싸게 사는 버릇을 들이면은 이렇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편안합니다. 싸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거. 현금이 많잖아요. 떨어지면 뭐 더 사지 뭐. 갑자기 여기 바닥 따지게 되고 있다 푹 떨어지면 이게 계속 떨어지겠어요. 우량 회사인데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면은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사부님들도 보면은 평소에 생활도 낭비가 심하지 않고 평소에 생활에서 저축한 돈으로 한 주라도 주식을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100원짜리 동전이 바닥에 있으면 이거 창피해서 못 죽을 것 같은데 죽는답니다. 자기는. 사람들 다 보든지 말든지 미래에 100만원 그러면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 피터 린치나 존 템플턴이나 워렌 버핏의 사부님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싸게 사라 이거죠. 싸게. 우량한 회사를 쌀 때 사라 이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요? 지금이죠. 지금이 주가가 3,300 갔다가 2,200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가지고 더 떨어지더라도 지금 사서 물리는 거죠. 물려서 조금씩 사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3,300을 뚫든가 여기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비중을 줄여야죠. 그리고 보면 제이씨라는 분은 한번 투자하면은 처음 사례는 16년, 지금은 11년 만에 수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도 안 했죠. 156% 수익 실현을 달성하게 되는데 안 팔죠. 결국엔 끝까지 안 팝니다. 그래서 어떤 고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동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것이다. 끝까지 안 파는 사람이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왜냐? 부동산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상승기를 거쳐서 하락기를 왔다가 상승기를 거쳐서 하락기를 왔다 이렇게 했는데 계단식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지. 이 하락기가 뭐 30% 될 때도 있었고 50% 될 때도 있었지만은 계속 우상향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GDP도 계속 우상향, 주식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잘해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력도 우수해서 계속 우상향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